자,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리실역은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시면은 왼쪽입니다. 일단 그 대구시 의회가 지금 난장판이더만요. 예. 그 진짜 희한하지 않아요? 그냥 뭐 그 디테일은요 앞방송 더보다리에서 굉장히 좀 표현해줬기 때문에 우리 생략할게요. 똑같은 말 중원본을 할까봐. 근데 왜 대구시만 그게 안 될까요? 버티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생기지만 전체적 흐름은 대세인데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왜 총선 이후에 돈을 주겠다는 걸까요? 찍는 거 봐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찍는 거 봐서 예. 우리 찍어야 그 돈 준다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딱 그거 아니에요? 제일 치사한 게 요거 갖고 싶지. 돈 흔들면서 요거 갖고 싶지. 하는 거 봐서. 그게 진짜? 사실 제일 치사한 그런 거잖아요. 느낌이에요? 저는 지나치게 그 행정을 정치와 관련지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권영준 시장이 하는 멘트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었고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다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만의 정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제가 봤을 땐 대구 시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안위라든지 뭐 국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마 대구시장을 하면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이 실은 밑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규직 8명하고 인턴 1명 해서 9명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되면 그 밑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그 예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맛에 저는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도 전국에는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런 수장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자체 수장. 저는 한 번 더 해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자기가 만약에 한 번 더 하려면 공천받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죠? 미통당과 최대한 보조를 맞춰서 지금 정부하고는 엇박자 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돈이 대구 경북에 뿌려져서 야 정부가 이런 돈까지 줘라고 생각한다면 이반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고 야 이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준 돈이야라는 성격이 규정된다면 자기들 텃밭에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중앙당에 어느 정도의 그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건 네. 뭐 조율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구 경북 어렵다, 부산 경남 울산 어렵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행위로 보면 아 쟤네들이 진짜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나 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과몰입해서 결국 자기한테 쏟아지는 비난이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을 더 힘들게 할 거라는 생각을 그렇죠. 못 하는 거잖아. 네네네. 그게 모자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대구시 의회 구성을 봤더니 대구시 의회가 총 3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시 의원들이. 근데 그 중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통당이 23명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5명이에요. 그다음 공석이 지금 2명으로 나와 있던데 위키에. 그러면은 제가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진행되는 그리고 그 권영진 시장이 퇴장하는. 근데 그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 제가 그 눈에 띄었던 분이 이진년. 이진년. 네. 그 여자 그 의원이 대차게 싸웁니다. 야란이야. 네.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그래서 저는 대구라는 지역에도 그래도 민주당 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에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거 중요하지. 안 그러면 주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권영진 딸랑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고 저는 이번에 그 동영상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러니까 누가 과연 그 서민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누가 중앙정치에 매몰돼 있는지를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이틀 지금 막 대구시 의회 가가지고 서로 막 논박하고 왜 이거 안 푸냐. 근데 보통 이 정도 분위기라 그러면 빨리 풀겠다가 돼야 되는데 끝까지 안 풀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결국에는 실신을 해버리는 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 정도의 그 육체적인 허약함이라면 장풍의 나라가 떨어지고 그 정도라면 저는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본인의 몸을 돌보셔야죠. 그렇게 몸이 약하신데. 그러니까. 예. 아니 실신이라는 게 나 사실 저는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신비님 가끔씩 체해 갖고 못 나오신 경우 있었잖아요. 나는 그래 체하는 게 뭐야 궁금한 사람이기도 한데 실신이 뭐예요? 해본 사람 뭐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쓰러져서 저한테는 그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 자체가 그냥 쭉 늘어지는 건데 제가 아까 실신이라고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그걸 왜 기자들이 실신이라고 저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업고 가는데 손이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손이 이렇게 모아져 있던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실신하면. 다 풀어져요? 네, 다 그냥 몸이 이렇게 쭉 늘어져요. 정말로 늘어져요. 죽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업고 가는 사람이나 그걸 부축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쓰러진 사람은 실신한 사람은 정말 몸에 어떤 힘도 근데 그 시간이 없어져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면은 나한테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실신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 21살쯤 된 학생을 왜요 왜? 아니 전에 때려서? 재수학원에서 아니 이제 그놈이 이제 수업 중에 불손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걔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한 제가 15분 동안 욕을 했습니다. 심하게. 그랬더니 말만으로 사람을 네네, 실신시키 걔가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장문의 편지를 써왔더라고. 3장짜리 편지를. 아니 그러니까 실신할 수 정말로 실신했어요. 그 실신할 수는 남들 안 있거든. 믿는데. 실신할 수 있죠. 막 계속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실신할 수는 있는데 꼭 교묘한 타이밍에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권영진이 코로나 대응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신했다. 여기도 아까 말한 그 시선이 한쪽으로 옮겨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권영진 불쌍하다고. 왜냐면 대구 사람들 중에는 권영진 지지를 올려준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긴급 추기형에 관련된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한쪽으로 싹 쏠리게 만드는 그렇게까지 실신 쇼를 하면서까지 안 주고 싶어하는 그 나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들이 욕 먹거든요. 이게 이상하죠. 욕 먹는 걸 알까요? 그러니까 알고도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표를 네. 어느 게 득실이 어느 게 더 득이고 실이냐를 계산을 해보면 안 줘서 그러니까 권영진 플러스 미래통합당이 전체가 욕 먹는 건 더 크잖아 리스크가. 이거는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체가 보이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마 이분들은 대구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를 응원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한테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가? 하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머릿속으로 그런 계산이 될 정도로 객관적 시각,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객관화가 된다면은 에이 그렇게 얕은 수를 쓰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 그 장면이 동영상 장면이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데 총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를 떠요. 저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면 상임위에서 장관이 저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구는 그렇게 길들여진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대구시장이면 대구 의회가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아무도 지금까지 견제하지 않았던. 그렇죠. 그나마 이번에 그 2018년 지자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안에서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견제 목소리 나오는데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럼 대구시의회는 한 번도 견제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2년 그렇죠. 전까지는. 시장이 무슨 소리를 하건 시의회에서 이런 시장에 반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 충격 나한테 감히 저런 얘기를 하다니 이러고 쓰러지신 거네. 그거에 충격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그 선거운동할 때인가 어떤 여성분이 잠깐 사이 닿지도 않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 입원하시고 그 유명한 장풍 사건이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뭐 장풍, 실신 뭐 이런 식의 정치 행위보다도요. 그 자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는 자기 정당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자체장들은 일종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영진은 다른 거 할 거 없이 대구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행정을 하면 돼. 결국에는 그게 미래통합당한테 득이에요. 이런 멍청한 새끼들이 지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